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서 1,2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거주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의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가 전체의 43.4%였습니다.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반면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38.8%로 신규 공급 물량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지난 3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10.89% 오르는 등 2020년 7.3%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경기도 시흥은 28.27%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10.19%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선, 수급 불균형, 임대차법 등의 변수로 올해도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3.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치였던 119.9%보다 16.4%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법원 경매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올해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실수요자들의 답변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았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결과 5% 이내에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답변이 우세했는데요. 반면 전세 가격은 상승에 무게를 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에 이어서 올해도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최대 변수로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법 또 대선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시장의 흐름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요.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증도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신 소장님이 서울시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이제 재개발 규제를 이제 완화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 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했던 부분을 다 이제 그걸 다 폐지하고 그 폐지된 수순을 밟아서 실제적으로 이제 재개발 후보지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선정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지역적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5월 달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주거정비 지수 폐지부터 신속통합기획, 신속기획, 그래서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 및 중거환경 정비를
작년 9월 달에 이미 끝냈고요.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20층, 25층까지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현재 규제 완화까지 6대 방안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실제적으로 공공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도입을 하고 실제적인 또 어떤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정되는 그 어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만들어놨다. 그래서 보통 5년이 걸렸던 지구 단위 계획을 2년 안에 끝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현재 21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도시 재생이 현재 4곳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도시 재생 지역과 현재 도심 재생, 실제적으로 도시 복합 개발 사업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해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지역적인 어떤 규제, 어떤 그런 개발 계획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 재생까지도 4곳이 포함됐고요. 보통 102곳 정도가 이제 주민 이제 자치구 신청을 받았는데요. 59곳을 대상을 선정을 했고 최종 선정은 21곳을 발표를 했고 창신 숭리라든가 도시 재생 지역까지도 4곳이 포함이 됐다. 노후와 슬럼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역 발전이라든가 또 구별 안내, 또 주민 갈등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문제 구역을 또 어느 정도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느냐. 신속 통합 기획 통해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체계하는 첫 적용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기 방지책도 마련이 됐다라고 현재 실질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비 계획 수립 착수 23년부터 정비구역 순차로 지정하겠다. 내년부터 현재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지정을 하고 2만 5천 가구를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1곳을 지정을 해서 2만 5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보통 재개발 절차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시내 재개발 신규 지정 건수가 0건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재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서울 지역이 현재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지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 사업을 아예 안 했다는 거고요. 보통 재개발 사업은 사업 준비 단계가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요. 사업 시행 단계가 한 3, 4년, 그리고 관리 처분 단계가 2, 3년, 완료된 시점이 3, 4년. 그래서 통합 봤을 때 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게끔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사업 준비, 사업 시행 단계까지를 이제 2년 안에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년 안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내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보통 2, 3년 후에 바로 이제 착공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보통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들이 있었죠. 이제 시범단지로 진행된 지역이 은평이라든가 기름, 왕십리였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보통 현재 총 은평이 9년, 기름이 15년, 그다음에 현재 왕십리가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오래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루하면서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갈증을 해소를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년 만에 서울에 재개발 지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조금 고무적인 거고요. 주택 2만 5천 가구가 공급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종로 창신동부터 해서 서대문구 일대 해서 현재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남권이라든가 동북권에 많이 배치된 걸 보실 수 있다시피 그 지역이 노후화된 지역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잡혀져 있는 현재 민간 재개발 사업 후보지 외에 창신 숭리라든가 구로, 그다음에 동작구 상도, 관악 신림까지 도시 재생 지역까지도 포함시켰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이제 도시 재생까지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같이 포함시키는 안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가장 노후화된 지역이 어디냐, 또 현재 그 지역에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보게 되면 동북권이 133개소고요. 그다음에 서남권이 89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동북과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70%가 넘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지정됐다가 해제가 되고 이런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들을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상에 보시더라도 동북권이라든가 서남권에 많이 포진한 걸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투기 방지책도 마련을 했죠. 요즘에 빌라 투자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2022년 초 이제 올해 초죠.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를 하고 2023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그럼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냐?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거는 내가 아파트를 부여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번 공모 기간의 선정구역, 선정된 지역들 21곳은 2021년도 9월 23일 이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9월 23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는 물건이어야지만 가능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미 작년 12월 28일 날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됐기 때문에 여기는 분양권 없는 건축행위라든가 지분 쪼개 얘기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허가 제한은 이제 이번 달부터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선정구역 같은 경우는 이번 달 1월 28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따로 있을 테니까 민간공모청에서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이제 이번 달 28일부터 현재 권리산정 기준일을 잡고 1월 중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모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민간 참여 공모를 하는데요. 이후에 공모하는 것 민간 공공재개발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랬을 때 선정된 구역이든 미선정된 구역이든 일괄적으로 이번 달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청산을 받느냐 아니면 아파트를 받느냐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후보지 선정 다음에 12월 28일부터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냐면요.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현재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이 됐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 면적은 법령상 기준의 10% 수준으로 하향을 시켜서 주거지역이 18제곱미터,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20제곱미터, 공업지역이 66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는 여건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요. 권리산정 기준일은 공모 001 2021년도 9월 13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고시를 한 거고요. 후보지 선정일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선정 구역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고시를 할 예정이고 또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현재 재개발 사업은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8년 만에 진행되는 2015년도부터 현재 여태까지 한 번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라든가 그 주변에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달 28일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이 소개해 주실 지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유형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자세한 소개부터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일하게 이제 재개발 사업지구가 없는 지역이 강남 서초죠. 그런 지역인 만큼 대부분 다 재건축이고요. 또 빌라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정비 사업 이런 것들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로 봤을 때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이용하실 수 있고 2호선, 3호선이죠. 그리고 현재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간에 가로지르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이제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대로라든가 테헤란로 연장선이 이제 서초역까지 연결되면서 장제터널 그 주변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강남 순환고속도로는 이미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들이 그만큼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있고요. 또 강남이라든가 도곡, 대치, 음마같이 연결되어 있는 재건축 단지들 이렇게 강남과 서초를 중간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은 강남 서초 하면 이제 파락군이 떠오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파락군입니다. 그래서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부터 해서 서초중학교까지 같이 이제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그 학군 수요들이 워낙 또 풍부하게 이 자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술의 전당부터 해서 세비섬까지 연결되면서 센트럴시티까지 아트밸리 가로수길 이런 것들이 특화된 어떤 거리가 조성이 되게 되면서 특화 상권들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인구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주변에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예술공간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인프라들이 워낙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실제적으로 현재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썰렁하면서 건물들도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용도 변경과 종상이 일어나면서 업무지구로 활성화되고요.
예술의 전당과 연결된 문화특구는 서초 법조타운까지 그리고 현재 테헤란로 연장되어 있는 현재 서초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정보사 부지 개발을 통해서 이 주변에는 금융이라든가 첨단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줬고요. 롯데타운과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또 아래쪽에 우면 R&CD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인 어떤 IT 기업이라든가 의료 분야들의 연구원 단지가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칠성 부지가 그 뒤로는 코롱 부지까지 같이 있는데요. 삼성타운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이제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업무라든가 판매, 문화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개발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주변도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주변의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자극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은 대규모 개발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현재 서초동에 2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롯데칠성과 남부터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변이 이제 개발되면서 오피스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크게 인구 유동이 많아지는 지역이다 보시고요. 서초 양재 IC 구간, 반포 서초 IC 구간, 이 구간이 연구개발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또 복합 문화 예술단지가 만들어지는 이제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의 가장 큰 수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또 가깝게 있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굉장히 소액입니다. 5천만 원부터 6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액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3억 5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에 고급 주택가가 많죠. 바로 그 주변에 있고요. 이미 신축이 완료됐습니다. 또 테라스와 앞마당까지 별도로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넓은 파라군 수요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개발 호재, 또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 거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 상품으로 활용 가능한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박영신 소장님의 서초구 서초동 지역 소개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박영신 소장님의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강남구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볼 텐데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시세 현재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 소개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고요.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 가능합니다. 신분당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완전 체육세권입니다. 2분에서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교통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고, 롯데타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롯데와 삼성이 있고요. IT 창업밸리라든가 요즘 벤처, 뭐 이런 어떤 그런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테헤란로야말로 현재도 업무지구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더욱더 풍부하게 업무지구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주변에 2030 세대들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강남역 대형 상권 외에 실제적으로 2030의 어떤 직장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입니다.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는 그런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라든가 미혼 세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2030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많이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가장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역삼을, 강남과 역삼을 현재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임대 수요가 그만큼 풍부하다,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가를 보게 되면 오피스텔도 실제적으로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의 오피스텔 시세들이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여건들, 토지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 이런 것들 같이 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면서 일석이조의 물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남을 딱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2030년도까지 어떻게 실현을 할 거냐 실행 계획을 보시게 되면 강남부터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벤처 산업벨트, 그다음에 이제 강남부터 또 강남부터 신사, 논현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상업이라든가 의료, 관광서 벨트, 그다음에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계월까지 연결된 마이 산업벨트라든가 또는 양재부터 현재 연결되어 있는 도곡, 개포, 구룡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들이 의료 R&D 산업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장 중심권에 있는 것이 강남 역삼부터 해서 삼성까지 이 지역이죠. 이 주변이 국제 업무, 마이스 산업부터 금융, IT, 벤처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당연히 다양한 직종들이 워낙 많이 발전된 지역이고요. 그로 인해서 인구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준공이 된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복합지구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업무와 숙박시설과 업무시설이 또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업무시설이 35층, 업무 숙박시설이 37층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업무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그전에 없었던 숙박시설밖에 없었던 지역이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국제그룹 복합지구는 이미 착공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GTX A노선부터 해서 현대자동차까지. 현대자동차만 들여다봐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기타 업체들도 같이 들어오고요. 송파라든가 탄천, 또 한강정비건설까지 연결되어 있는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 개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또 남부순환, 남부광역 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철도들은 대부분 다 삼성동으로 몰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하 구간이 개발되고 환승장이 만들어지고 환승장이 만들어지면서 5,60만 명의 유동인구로 받아들일 만한 상권이 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동들의 통합개발 통해서 현재 거대 지하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런 구도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해서 롯데칠성까지 센터필드가 이제 르네상스 호텔입니다. 현재 그 연결된 라인이 업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업무지구의 상업지역들은 대부분 다 용적률들을 더욱더 높게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허용 용적률이 250%까지 또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0%까지 이제 올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 가격이라든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그 가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업지역 안에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 금액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을 합니다. 투자 금액이 상당히 소액이죠. 3억 3,500부터 6,500만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은 2천만 원 보증금을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현재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4,500에서 7,500만 원 정도로 수익과 투자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물건이고요. 테헤란도 직장인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 풍부하면서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여러 채 보유하면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고요. 나중에 되팔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매도 그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테헤란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게 되고 강남 불패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투자의 유의점은 없는지 걱정도 되는데요. 자, 소장님, 투자 유의점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쓰느냐 아니면 현재 일반 오피스텔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또 현재 보유세라든가 또 세금들이 워낙 과다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걸 업무용으로만 쓰시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임대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노후 생활도 보장되고요.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태에서 실제로 수익률이 보통 5에서 6%, 많게는 7에서 8%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 보장되는 상품을 또 일반 사업자로 어느 정도는 비주거용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면서 부담도 덜하고 또 월간 수입도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현재 본인한테 맞는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소개부터 투자 유의점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서울시 민간 재개발 사업 후보지 전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해주고 계시죠. 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파트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앞으로 빠르게 좀 가능한 곳과 또 이제 조금 소액으로 오피스텔 투자하실 수 있는 곳 두 곳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면서 이제 앞으로 원래는 이제 올 초에 공공개발 지정이 되었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 민원이나 뭐 공공개발을 하면은 조금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 분이 다시 이제 주변 조합원이죠. 조합원들이 다시 민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입지가 이제 고덕 아파트 이쪽에 새로 지어진 곳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곳에 있는 요 샘터 공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강 쪽으로 있는 쪽이 인기가 더 많죠. 예. 그래서 앞으로 샘터 공원역에서 뭐 한 4분 그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9호선 예정지지만 사실은 다 갖춰진다면은 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이제 선투자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선 중요한 곳은 요 바로 옆에 미사 신도시와 또 일자리가 여기 바로 옆에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옆으로 갈수록 그 가치는 더 높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골드라인 9호선 들어오죠. 가까이 5호선 있죠. 또 바로 옆에 8호선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별내까지 가죠. 예, 그래서 그만큼 교통이 점점 좋아지는 곳이다.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하나 좋은 게 또 뭐냐? 접근성이죠. 예, 앞으로의 이 9호선을 이용하면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도심이죠. 도심 이쪽에는 이제 중구 쪽이에요. 중구 종로구 5호선 라인이 또 금방 갑니다. 그래서 또 영등포 여의도도 5호선 라인을 이용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 물론 자차로 이용하시는 분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또 요즘은 또 세종 쪽으로도 지금 건설되고 있죠. 세종고속도로 또 제1순환도로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고요. 또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에 이 비즈밸리 옆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바로 옆이고요. 우선 샘터공원역 지금 고덕 2-2지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만큼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일자리가 고덕 비즈밸리 쪽이 어떤 거냐?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또 강동 첨단 업무단지 쭈루룩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이렇게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에 그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사 쪽도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이 고덕이 훨씬 더 비싸죠. 예,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 일자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상업 요 보라색 있는 쪽 유통단지, 자족도시, 요게 유통단지인데 이렇게 많이 거기에 비한 일자리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기는 곳이죠. 그래서 그만큼 그 비즈밸리의 고덕 비즈밸리 중심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이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문화유통 상업이라든가 비즈니스 R&D 지식산업, 또 호텔, 컨벤션, 위락시설까지 들어옵니다. 게다가 생태 체험존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도 9조 5천억 정도가 되고, 고용 창출 3만 8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주거지의 가치는 더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쪽에 고덕 비즈밸리 쪽에 또 이렇게 바로 다리만 건너면 또 이쪽에 남양주 쪽이죠. 그래서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일자리가 아파트 옆에 크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대단지에 또 생활 인프라가 이런 이케아가 3호점이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도보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곳, 앞으로도 더 좋아지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주거 지역이 좋아지면 또 그 우리가 말하는 학군이죠. 학군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애들 교육시키는 게 더 교육도 좋고 교통 좋고 일자리 많고 삼박자를 다 갖추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교통도 좋아집니다. 교통 9호선 말씀드렸죠. 이제 4단계 건설되는 것인데 생태공원역으로 샘터공원역이죠. 샘터공원역으로 지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샘터공원역에서 3, 4분 거리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그만큼 9호선은 이제 골드라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는 급행이 있죠. 그래서 급행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도 빠르게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5호선 라인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남까지 연장이 되니까 우리가 그 5호선이 왜 또 이렇게 양갈래로 또 갈라지죠? 강동에서. 5호선 이쪽이 보면은 이 5호선 라인이 다니는 것이 보면 이렇게 다리도 건너가지만 천천히 종로 아주 보면 일자리 많은 쪽 있죠. 그쪽으로 다 지나갑니다. 종로 여의도까지 가고 또 여의도 넘어서는 더 멀리도 갔죠. 그래서 그만큼 이 교통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통 따라 왜 지가가 움직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철역이 가까이 생기면 주변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이 교통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바로 옆에 8호선. 이 5호선 타면 바로 천호역이 쓰거든요. 천호역이 이제 앞으로 8호선이 별내까지 연장이 됩니다. 교통 더 좋아지죠. 그래서 전철이 8호선까지 별내까지 이 암사에서 연결이 되니까 더 편리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실 때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미래의 아파트를 기대하고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도로가 자꾸 좋아지고 철도가 그러니까 교통이 전철이 연장이 되고 그러면은 그 가치는 더 좋아지죠. 그래서 또 이곳 같은 경우는 또 세종 고속도로 구리에서 세종까지 고속도로가 또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세종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이쪽 지역으로는 이제 그만큼 지금은 100분에서 70분대로 이제 빠르게 단축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경부선 12%, 중부선 20% 교통량이 이제 점점 감소되고 수도권이나 충청권 지역을 연계가 돼서 이렇게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려면 우선 중요한 게 매매가도 중요하지만 전세가가 좀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재개발지 가보셨잖아요. 조금 굉장히 낙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금 적은 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아파트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곳은 조금 더 드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요즘 분양받으려고 해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예상하시고 하시면은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가가 5억 9,500이다. 그러는데 6억이 넘으면 임대사업 혜택이 없잖아요. 근데 6억 이하는 임대사업자 혜택이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주택이 2가구, 3가구인 경우는 취등록세를 85%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할 투자금에 더 플러스 되진 않죠. 예, 그래서 임대 금액은 조금 저렴합니다. 3억 5천이죠. 예,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이곳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래도 3억 안쪽으로 투자 지금 가능하죠. 나중에는 이게 3억, 5억, 7억, 8억 되잖아요. 나중에 이 개발이 가까워질수록 높아지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여유로운 분들은 3천에 월 12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셔서 투자를 하셔도 되고 대출은 조금 힘들죠. 예, 대출이 이용 가능하신 분들은 3억 2,5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런데 비싼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파트를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희망적인 그런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은 좀 금액이 높아요. 근데 그래도 뭐 미래에 아파트 받으려면 그만큼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합원들 가격으로 조금 낮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지만. 그래서 이런 곳은 이제 우선 우리가 투자 전략을 보실 때 교통을 꼭 보셔야 돼요. 왜? 나중에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9호선 연장선 초역세권이다. 9호선은 우리가 항상 그 골드라인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9호선 주변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업무 접근성 굉장히 우수하죠. 고덕 업무단지라든지 강남, 도심, 영등포 이쪽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유망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이쪽에 재개발이 조금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지만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하죠. 그래서 좀 지저분하다 그럴까 불편하죠. 예, 그래서 추후에 개발 가능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그래서 미리 투자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개발 호재가 풍부해요. 바로 옆에 고덕 비즈밸리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 9호선 연장 등 이런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걸 보시면 미래가 앞으로 미래 가치 내가 투자한 곳의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는 또 9호선이죠. 예, 골드라인입니다. 9호선 쪽이 계속적으로 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등촌동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이쪽에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그렇죠? 예, 증리역에서 약 한 4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큰 대로에 있는 오피스텔 투룸입니다. 한 실평수는 한 14평 정도 되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이 충분히 살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요즘은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뭐 호텔급으로 된다고 할까? 아주 깔끔하고 천정고도 높고 여러 가지로 와서 다 지어져 있거든요. 와서 직접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 입지를 보시더라도 뭐 시원시원하잖아요. 이 9호선 뚫려 있죠. 5호선 또 가까이 이용 가능하죠. 뭐 요 월드컵 대교가 또 생겨가지고 바로 또 강북 쪽으로 가양대교도 있고 성산대교도 있지만 월드컵 대교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좋아지고 생활 인프라 많이 좋아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도로를 보시면 우선 지금 뭐 올림픽대로 있죠, 예, 공항로 있죠, 또 목동로 있죠, 국회대로 있죠, 서부간선도로 있죠,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길이 예전에는 이쪽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도로가 많이 잘 되어 있어서 뭐 올림픽대로 같은 건 10차선이잖아요. 그래서 쭉쭉 차가 잘 빠지기 때문에 이 경인고속도로도 4차선에서 10차선으로 굉장히 넓게 이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동이 좋고 또 생활 인프라 이 증리역 쪽이 9호선이라 바로 옆에 또 뭐 크나큰 이마트라든가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만큼 그 임차 수요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왜 또 좋으냐면 증리역 9호선이죠. 바로 접근성입니다. 이 9호선은 증리역은 뭐 급행이 안 쓰는데 바로 그 염창역에서 바로 갈아타면 타고 가다가 바로 내려서 바로 타면 됩니다. 뒷차 타면 이 직행 빠르게 가는 직행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빠르고 용이하고요. 또 여의도는 뭐 금방 가죠. 예. 그다음에 뭐 바로 홍대 상권, 구로, 가산, 뭐 산업단지 쪽이죠. 국가산업단지 쪽도 접근성이 좋고요. 상암 DMC 월드컵 대교 넘어가면 바로잖아요. 그다음에 마곡 산업단지, 또 김포공항 9호선 비행기 타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마곡 산업단지가 굉장히 인근에 있습니다. 이 9호선으로 한 4정거장. 그렇기 때문에 그 마곡 쪽보다 이쪽이 아무래도 이 젊은 사람들은 도심 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마곡에 다니지만 도심에 가까운 쪽이다. 그래서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뭐 이게 이제 등촌동이 이쪽이죠. 바로 목동에
목동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의 후광을 많이 보는 지역이다. 이 주변으로 계속 뭐 월드컵도 됐고 목동 아파트 재건축 있죠. 목동선, 목동 유수지 개발, 신정 차량 기지 이전 있고 서부 트럭 터미널 또 있죠. 예정 있고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고도 제한이 이제 이쪽이 완화가 돼서 그만큼 좋고 스마트 시티까지 강북 횡단선, 순환선이 또 생기고 계속적으로 이 주변이 좋아진다. 이거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 투자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선 보면은 이쪽에 마곡 쪽을 보면 이게 뭐 첨단 산업 주거, 자연이 어우러지고 이쪽에 보면 뭐 상암 DMC 6.5배나 되고 넓죠. 근데 이 사실은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거지가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미래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면 상암 DMC의 6.5배나 달하는 넓은 일자리가 있고요. 여의도 1.5배, 판교밸리의 5배 부지입니다. 그만큼 크게 개발이 되죠.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 다 들어오고 상주 인구도 16만 명인데 여기는 바로 인근에 등촌동이 많이 그래서 인기가 있다. 또 가양 CJ 공장 부지에도 또 일자리가 들어오죠. 그래 이쪽에 일자리는 계속 들어오는데 주거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만 가격은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 서쪽 끝에는 그 마곡 일자리가 받쳐주고 또 바로 옆에 그러니까 가운데 껴있죠 등촌동이 바로 옆에는 이 목동도 지금 이제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까이에 도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계속적 주거, 상업, 공업, 녹색 지역이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목동이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가까워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이주할 수 있는 옆 동네 등촌동이 또 반사이익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앞으로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젊은 사람들은 갈 데는 없죠. 그래서 오피스텔 투룸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증리역에서 약 한 4분 정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3, 4분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예, 대로에 있고 투룸에다 거실 하나 약 14평 정도 1, 2인 가구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변에 보면 이 증리역 주변이 뭐 등촌 주택 재건축 단지도 있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또 이쪽이 선정이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일자리가 계속 생기고 뭐 강북 횡단선도 일로 가까이에 지나갈 예정이고요. 증리역이 이쪽에 있죠. 예, 요 앞쪽으로 지나갈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9호선은 골드라인이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곡 일자리하고 굉장히 가깝고 또 9호선이기 때문에 이쪽에 여의도나 이쪽 도심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쪽을 보시면 교통도 제물포 터널 지하화되어 있죠. 또 서부간선도로 또 이용하면 되죠.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이 목동역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목동역을 이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만큼 교통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당선에서 신월동, 목동선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교통이 또 이쪽에 홍대 입구에서 또 여기 원종까지 이쪽에 또 새로운 또 전철이 또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은 더더욱 좋아지고 월드컵 대교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 좋은데 계속적으로 지금 앞자리가 바뀌고 있어요. 4억대가 가고 있는데 이거는 14평인데 방 2개, 거실 하나. 그래서 저 신혼부부나 1인 가구들이 살 수 있는 곳인데 3억 3천인데 이쪽 주변이 3억 2천. 임대 금액이 높죠. 근데 주변 시세는 4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싸게 나왔죠. 그래서 실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면 투룸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주택 임대 사업자면 두세 개에서 월세로 나중에 뭐 나이 드신 분들 연금처럼 받아 쓰실 수 있습니다. 월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많이 나와요. 대출이 한 뭐 70% 가까이 나오는데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 8천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요 투룸 오피스텔 1, 2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14평 조금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오피스텔이 다 작은데 이곳은. 그래서 이 뭐 투자 전략을 보시면 일단은 9호선 황금 라인으로 이제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9호선 라인 쪽이 요즘 계속적으로 많이 개발되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우선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그만큼 이득을 보실 수 있고요. 학군 수요, 뭐 목동 대형 개발 호재 수에 또 월드컵 개통해서 이제 편리한 교통망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의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1,000만 원 가지고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목돈을 만들기에는 참 이 종잣돈 1,000만 원이 굉장히 큰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할 곳 조금 괜찮은 곳이 없나 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나와서 직접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결정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 노란 톡방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이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지금 바로 이 노란 톡방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